안녕하세요. 노후인 생과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68세로 나이 들어가는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자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잡해지는 10가지 언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더 지혜롭게, 더 품격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저는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를 과소평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이런 실수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방치는 모두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65세에 요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제 자신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게 두려운 분들도 많겠지만 걷기처럼 간단한 활동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키워주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당구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지나치게 무리한 등산으로 무릎을 다쳐 지금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부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움과 나눔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믿는 가치와 세계관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정치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제 아들은 저와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다투곤 했지만, 이제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치적 갈등은 관계를 손상시키기 쉽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은퇴 후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탁구나 당구 동호회뿐만 아니라 등산 모임도 추천할 만합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분은 은퇴 후 처음에는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주 탁구 모임에 참석하며 활력을 되찾으셨죠.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자의 말처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관계에서도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은퇴 후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기만 하면 삶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즐기는 취미는 여행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며 활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손자들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사주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재정 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은 옛 직장 상사로부터 주식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는 이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설득했고, 신뢰했던 지인은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은 폭락했고, 그는 퇴직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무리하게 부를 쌓으려는 자는 빈곤에 이를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항상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도 흔히 발생합니다. 검찰을 사칭하거나 세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사례로 제 친구는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며 즉시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이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친구는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모바일 부고장이나 청첩장 링크를 통해 스미싱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절대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말로써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자랑하며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다른 친구의 자녀 이야기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매너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 후 우울증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왔던 사회적 관계와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삶의 목적을 잃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은퇴 초기에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림을 그리며 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혼자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후회나 아쉬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창의적인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